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JP 모건이 2025년 하반기 공매도 추천 종목 리스트를 냈는데 이게 보니까요. 네,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lạc 관론이랑은 좀 다른 시각이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시장 분위기랑은 좀 결이 다르죠? 네. 그래서 리스트에 이 회사도 싶은 이름들이 좀 있어서 왜 이런 종목들이 뽑혔는지 그 배경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JP모건이 보면 일부 종목들의 단기적인 주가 부담, 그러니까 뭐 과대평가라든지 아니면 성장 동력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우려, 또 경쟁이 심해지거나 규제 리스크 같은 현실적인 위험 요인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나쁘다 이게 아니군요. 그렇죠. 구체적인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오늘 그 점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장 눈에 띄는 이름부터 시작해 볼까요? 테슬라. PER이 무려 142배라고요. 네, 142배. 이게 동종 대형 기술주 평균이 한 25배 정도 된다는데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네요. 그렇죠. 뭐 여기에는 당연히 미래에 대한 기대감, 뭐 로보택시 같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반영되어 있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JP모건 보고서는 바로 그 부분을 좀 뭐랄까 날카롭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오히려 주당 순이익, EPS가 감소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감소요? 네, 거기다 이제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악재들이 있는데 과연 미래 기대치만으로 이게 괜찮겠냐는 거죠. 기대랑 현실 사이에 어떤 괴리가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긴장 관계를 좀 지적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미래의 꿈도 중요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그리고 그 실적이 좀 불안하면 위험 신호일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높은 가치 평가는 테슬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서클도 있죠. 네, 서클. 이 회사도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단기간에 확 뛰었잖아요. 5배. 네, 500%나 올랐죠. 180달러 선. 네. 그래서 JP모건은 이걸 좀 심각한 거품으로 보고 목표 주가를 현재가의 절반도 안 되는 80달러로 딱 제시했어요. 와, 80달러요?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단순히 비싸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도 있나요? 네, 그게 중요하죠.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진짜 거대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비슷한 서비스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했고요. 경쟁 심화. 네,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될 것 같다는 움직임. 이것도 큰 부담으로 본 겁니다. 경쟁도 힘든데 규제까지 오면 이건 뭐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네요. 훨씬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서클 같은 경우는 신기술 분야잖아요. 이런 영역은 성장 잠재력도 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수, 특히 규제 같은 변수가 정말 크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걸 투자자들이 꼭 생각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테슬라, 서클 외에도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이 꽤 되던데 모더나도 있었고 좀 다른 기업들도 묶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몇 개 그룹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모더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팬데믹 특수가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그렇죠. 백신 수요가 많이 줄었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성장 동력이 좀 뚜렷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다른 그룹은 이제 소비 경기랑 관련된 기업들. 소비 경기요? 네, 예를 들면요. 네. 네, 가전 쪽에서는 월플, 그리고 외식 브랜드인 쉐이크쉑 같은 것들이요.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고 또 원가 같은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실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죠. 확실히 금리라든지 물가 같은 이런 거시경제 상황이랑 바로 연결되는 기업들이네요. 기술 기업 중에도 이름이 좀 보였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모비라이나 인텔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이쪽은 워낙 기술 경쟁 환경이 빠르게 변하니까 그렇죠. 정말 빠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뒤처지거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거고요. 또 범블 같은 경우는 사용자 증가세가 좀 꺾였다는 점. 아하, 데이팅의 범블이요? 네. 그리고 코메리카는 금리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리비아는 계속 얘기 나오는 현금 소진 문제랑 치열한 전기차 시장 경쟁. 이게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개별 기업 하나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시장 환경에 깔려있는 여러 불안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금리, 경쟁, 규제, 소비 둔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JP모건의 분석은 결국 이런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 또 산업별로 처한 특수한 상황,
그리고 각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약점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하방 위험, 즉 떨어질 위험에 좀 주목하자,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시장 전체가 다 좋다고 해서 모든 배가 순풍에 돋단 뜻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JP 모간의 경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시각인데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그냥 이 종목들은 피하겠다 이건가요? 꼭 그렇다기보다는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뜨겁더라도 그 안에 숨어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냉정한 평가.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주가 흐름만 보고 따라가기보다는 기업의 진짜 가치, 흔히 말하는 펀더멘털 있잖아요. 네, 펀더멘터. 네. 그거랑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어떤 시장 환경 변화를 좀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오늘 JP 모간의 공매도 추천 리스트를 통해서 시장의 또 다른 면, 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한때 시장을 이끌었거나 혹은 굉장히 유망주로 주목받았던 기업들도 구체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봤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불확실성이 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미래의 혁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든 성장주와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 중에서 어느 쪽의 위험과 기회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각자의 투자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